안녕하십니까. 오랜만이네요. 오늘은 약간 뭔가 디스토피아의 느낌을 담아왔습니다. 자, 촬영이 잘 될 텐데, 오늘은 경자일주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경자일주. 계묘년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던데, 간단하죠. 제가 계속 떠들었잖아요. 계묘는, 어쨌든 그 두 글자가 묘도 그렇고, 개도 그렇고, 일단 파괴예요. 파괴. 그러니까, 파괴. 좀 무섭다, 그죠? 아니, 이렇게 검은 배경에, 그냥 경자일주를 할 때는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 묘라는 자체가 파괴거든요. 그러니까, 묘라는 게 이제 파격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갈라진다, 찢어진다. 또 성장통이다. 뭐 이렇게도 우리가 말하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개라고 하는 게, 쉽게 표현하면은, 가정생활이에요. 가정생활. 그냥 이걸로 끝나는 거야, 걔는. 이게 이제 제 별자리에서는 4하우스고, 그죠? 4하우스고, 요거는 1하우스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나 살고자. 이게 1하우스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나 살겠다는 거예요, 나.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 뭐를 찢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래서 이제 묘가 있으신 분들, 저도 묘가 있지만, 저도 묘월생이지만, 묘가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좀 여리고 연약한 존재처럼 보이죠.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자신을 위한 몸부림을 쳐요. 그래서 이 계묘년은 뭐냐면 어떤 내가 살기 위해서 했던 약속이라든지, 그죠? 파격이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약속했다든지 아니면 위계 질서 같은 단어도 있을 수가 있겠고, 그런 것을 내가 살기 위해서 찢는다는 거예요. 그럼 청가는 뭐냐면 그 비전이잖아요, 그죠? 그럼 뭘 위해서? 결과적으로 어떤 모습이 드러나냐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계수라는 것은 가정생활이니까 기본적으로 내년에는 아마 결혼도 많이 하고 이혼도 많이 하고 또 미뤄왔던 계속 이제 봐주고 있었는데 우리 헤어지자 라든가 아니면은 그냥 연애만 하고 있었는데 에라 모르겠다 결혼해버리자. 그런 식으로 동거부터 시작한다든지. 그러면은 그 동거 생활 자체가 뭐냐면은 제가 항상 제 수업에서 결혼이라고 하는 거 있죠. 제 수업에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러브가 아니라고 했죠. 이 제 수업에서는 결혼이라는 것은 이제 부모와 연을 끊는 거야.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끊고 내 삶이 시작된다. 제가 항상 제 수업에서 결혼이나 사랑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했죠. 아무튼 올해 우리가 헤어지자 했는데 이제 못 헤어진 사람들이 이제 헤어지는 거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결혼할 생각 없었는데 그냥 결혼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그 부모와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잖아요. 이게 아무튼 그런 식도 있고, 또 이거를 가정생활이라고 하지 않고 이제 어떤 의식주와 관련된 것들을 의미하는데 걔가 아주 기초적인 거예요. 개수라고 하는 것은 기초적인 거라서, 그러니까 우리 가정생활이라는 우리 여기서 그냥 보이는 거 있잖아요. 여기 보이는 거 치약, 칫솔, 밥, 또 뭐 있지? 비누. 그러니까 이런 거 다 개수거든요. 그 물상이. 그래서
뭔가 어떤 내 가장 그 기초적인 가정 생활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그러니까 이러면 내가 이 집에서 생활했는데 이제 이 집에서 생활할 수도 있고. 그럼 만약에 이걸 사회적으로 본다면 어떨까요? 사회의 어떤 그 구조가 이제 완전히 바뀐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정권에 뭐 주도하는 사람이 바뀔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회사 내에서 그 말도 안 되는 사람이 승진할 수도 있고, 그런 와중에서 어떤 이 계수라는 게 또 이걸 뜻하거든요. 이 계묘 자체가 나부터 살고 보자야. 모랄 해저드, 영어로 표현하면 도덕적 해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그동안 사회적으로 내가 눈치를 보면서 혹은 뭐 매너도 지키고 이렇게 참았는데 이제 난 안 참겠다는 거야. 그래서 이게 좀 잔인한 얘기를 해보면은 가족끼리의 뭐 폐륜이라든지 뭐 아버지 자식 간의 어떤 위계 질서가 무너진다든지, 뭔가 뭐 그런 식으로 하여튼 번잡스럽겠죠. 그리고 이제 죄송하지만 요게 약간 요게 크레이지 이거보다 정신병이거든. 개수란 자체가. 그러니까 약간 크레이지. 거기 밑에 세상에 얘를 압도하는 크레이지, 묘. 완전 요 미친 글자가 두 개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근데 분명한 거는 내 개인적인 거예요. 계묘는. 그렇기 때문에 아들이 아버지를 두들겨 패도 신문에 안 나올 수 있고, 또 사회적으로 큰 기강이 무너졌는데 너무 놀라워서 기사 보도가 되지 않을 수 있는, 그래서 어떤 많은 이런 사건들이 은닉된다 이거죠. 이게 모럴 해저드. 계묘년이 그런 해예요. 그러면은 이걸 부정적으로 보지 마시고,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공부는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독립할 수 있게 된 거야. 드디어 내가 그놈하고 짱을 보겠다는 거지. 근데 이제 그게 사건이 뭐 남들에게 다 알려지는 건 갑진년이고, 내년에는 그런 서로 각자의 구상을 하시게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왜냐면 그 왕지 글자들이나 개나 묘나 이런 거는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은닉이야. 예. 그래서 다, 내가 저 친구랑 헤어지고 싶었는데, 그동안 내가 참았는데, 이제는 결심을 한 거죠.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 그러면은, 항상 뭔가가 깨져야, 그죠? 새로운 기회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울 거 없어요. 오히려 더 좋죠. 제가 며칠 전에도 사업이 안 돼서, 스킨 로션도 못 바른다 이런 분이 왔어요. 그냥 막 울고 있는 거예요. 이제 해방이다 이제. 이제 당신이 좀 사정이 안 좋아졌기 때문에 정말 해방된 거다. 이제 더 이상 내가 어떤 사장으로서 뭘 보여주지 않아도 되고, 가족들이 와서 들러붙지도 않고 그냥 바보네 이렇게 살면 되지. 이제 당신은 격식이나 어떤 허세로부터 해방됐고, 그 다음에 사업을 다시 한번 전환할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해가 갑진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어떤 크게 돈을 들이지 마세요. 그러니까 내 돈 굳이 들이지 마. 그냥 정신적으로 답답할 뿐이에요. 그래서 24년에 어떤 뭐 사회에서 조성된 기금도 있을 거고, 뭔가 각자 쟁여놨던 돈도 나올 거고, 그때 해결해라.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내년은 여러분들이 마음을 독하게 먹고, 이게 수가 천간에 올라왔을 때는 무조건, 제가, 이 전에 제가 올린 영상에도 다 나와 있지만은, 수가 천간에 올라오는 이 시즌에는, 어떤,
이 아주 기초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아주 기초적인 것을 바꾸세요. 그러니까 운명이 나를 공격하기 전에 내가 나를 매우 쳐라 이거예요.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거예요. 운명이 나에게 가혹하게 대하기 전에 내가 나를 조져라 이거예요. 그러면 내가 나를 조지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운동이에요. 몸 운동, 머리 운동. 그래서 제가 몸 운동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내년에 홈트 하세요. 홈트. 몸은 알아서 잘 하실 것 같고, 그다음에 머리 운동과 관련돼서 제가 연말 즈음에 정신교육 공부법에 대해서 제가 한번 오늘처럼 이렇게 하는 거 아니고 좀 정식으로 제가 한번 강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유, 경자일주 또 하루 안에 쓸데없는 얘기했네. 자, 그러면 또 경자일주는 내년에 어떻게 됩니까? 뭐 쟤는 신묘일주인데 어떻게 됩니까? 자꾸 나는 무토인데 경자는 어떻습니까? 자꾸 이런 식의 사고방식을 하지 말라고. 무토는 무토고 계묘는 계묘야.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시즌은 예를 들어서 자기가 모일주다 이러면 계묘년 어떻게 돼요? 이제 물론 말을 지어내면은 얼마든지 운세도 말할 수 있겠지만은 그보다는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고 그런 시절이 아니고 계묘년이 나를 압도하는 거예요. 경자년부터 무술년부터 이제는 나를 둘러싼 환경이 나를 압도한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사는 게 아니고 대응하는 수밖에 없어. 그래서 오히려 계묘가 이렇다라는 걸 알면 나는 당신이 무오건 신묘건 상관없이 계묘가 이렇구나. 그러면은 나는 이런 상황이 있고 이런 형편이 처해 있는데 난 어떻게 할까? 이렇게 그냥 하면 되지.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오히려 자기 자신을 잘 알고 그다음에 계묘는 제가 이것만 해도 충분히 설명했다, 그죠? 그래서 그렇게 대비하시면 경자일주도 기다리겠네. 응? 자, 경자일주는 간단하죠. 우리는 경자에 대해서 죽을 때까지 사주 공부하러 다니지 않아도 경자일주는 우리가 잊을 수가 없다, 그죠? 얼마 전에 우리가 난리를 쳤는데, 그지? 2020년이 경자년이었잖아요. 그래도 공부를 하는 거니까 해봅시다. 일단 이제 오늘 경자하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에 신축하는데 이 자체가 있잖아요. 특히 이제 뭐가 자꾸 내려가지? 수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애들 있죠. 요게 이제 여기 수잖아요, 그죠? 이렇게 요게 목으로 가기 직전의 수잖아요. 그러니까 요런 애들은 기본적으로 있잖아요. 하나만 하시면 돼. 뭐냐면 하나만 첫 번째. 경자일주는 신축일주도 마찬가지고 동족을 만나야 돼. 자, 동족을 만나다. 이게 무슨 뜻이냐? 금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경금인데, 금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이제 여러 번 얘기했지만, 금은 뭐냐면 지가 스스로 한 건 없거든. 그러니까 화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정유일주 같은 거 있잖아요. 제가 이 정유도 강의를 했죠. 그럼 화에 의해서 만들어진 금이거든. 금은 그런 거야. 자기가 한 게 없어. 그러면 제가 항상 드는 예가 있죠. 그래서 화는 항상 넋이 나가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내가 금을 만들었는데 금
너 왜 나한테 그딴 식으로 하니거든, 이 일주가. 응. 근데 항상 병화일주건 경자일주건 계묘건 상관없이 하나의 큰 철학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된다는 거예요. 뭐냐? 내가 정성을 들여 만들어낸 혹은 다듬어낸 그 존재는 절대 나에게 다시 와서 감사하다라는 말을 하지 않아. 아무리 자녀를 곱게 잘 키워도 그 자녀는 내가 해주면 해줄수록 그 자녀가 어머니의 사랑을 듬뿍 받아서 누구한테 준다? 다른 남자한테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정해져 있는 거야. 그래서 화일간들은 화는 항상 자기가 뭘 정성 들여 했던 작품이나 사업이나 요런 것이 만약 10개를 했다. 그러면 그 중에 하나라도 건지면 다행인 거. 기대를 하죠. 그래서 어느 정도 화일간들은 어느 정도 이제 성과가 있거든 간에 있으면 그때부터는 자기 앞가림만 하시면 돼요. 왜? 할 수 있지. 내가 금도 만들어낸 존재인데 내 몸을 부서뜨려가면서 금이란 걸 만들어낸 존재인데 왜 못해? 그래서 이제는 각자 병화 정화일간들은 항상 기본적으로 내가 일구어 놓은 것에서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없다라고 그냥 생각을 하라고. 그러면 이제 그 존재가 그래도 좀 사람이 됐고 인품이 된 사람은 와서 고맙다고 하겠지.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있지만은 아예 마음을 비우라는 거야. 자, 그럼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얘가 이것들은 자기가 한 게 없어. 누가 다 해놓은 거를 달달달달 베낄 뿐이야.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했죠. 금이 천간에 올라가 있는 이런 일주나 이런 사람들은 딱 판단을 했었을 때 항상 겸손하고 자기가 바보처럼 행동하고 항상 고개를 숙이고 나는 다 공짜로 받았다. 미안합니다. 이런 태도를 가진 말 조심하고 이런 태도를 가진 금일간은 정말 괜찮은 사람이에요. 근데 정말 그런 사람은 정말 일가를 이루는 금일간이다 이거. 항상 자기 거 다 내주고 가르쳐주고 그냥 먹을 것만 이렇게 다 갖고 요렇게 요런 아주 겸손한 그런 경자일주 가 옆에 있는지 보고 그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다. 그 다음에 자기가 알고 있는 게 이미 있어. 응? 그래서 그거를 내가 알고 있는 거를 이제 밖으로 드러내서 사람들한테 자기 공짜로 받았잖아. 그러니까 이제 자기도 싼 값에 이렇게 베풀어주는 학자라던가, 응? 뭔가 이런 리더라는 게 어떤 리더라든지 코칭하는 선생님한테 이런 거 잘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좋은데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요. 자, 아까 얘기했는데 어떤 그 내부에 이미 다 갖춰져 있거든. 그 내부에 어떤 내부의 재능이라든지 이 끼가 아주 빠른 속도로 밖으로 나오거든요. 밖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목이나 화는 여기 안에서 창의적인 거를 쥐어짜려면 너무 힘들어. 근데 얘네들 그냥 술술 나온다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아는 거를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사람들한테 알려줄 수가 있어요. 그러한 장점을 갖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 내부의 재능이 이제 밖으로 나오는데, 이거를 제가 굉장히 어떤 공익을 위해 써야 된다고 제가 항상 얘기했죠. 그럼 공익을 써야 된다는 건 내가 아는 지식을 전수해주고는 직업으로 하거나 이렇게 누가 어려운 사람이 있었을 때 정말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고 그 사람을 알려주고 가르쳐주는 식으로 공익적으로 하면 너무 좋아. 그러면은 뭐 못할 일이 없겠죠. 특히 어떤 이게 지식이라던가 뭐 여행 정보 뭐 이런 거 있지. 아니면은 뭐 약 정보, 누군가가 이거 어떻게 쓰는 거예요? 라고 하는 어떤 가르쳐주는 개발자, 지침서, 뭐 이렇게 공익으로 쓰고 수수료를 딱 받으면 돼. 그런데 이제 이거를 예를 들어서 사적으로 쓴다 이죠. 내가 이 사익으로 쓸 때, 이 사익으로 쓴다는 거는 뭐 쉽게 얘기하면은 연애의 질, 뭐 이런 거 있죠. 연애의 질, 아니면은 인간관계에서 뭔가 어떤 내가 뭐 쾌락이라던가 뭔가 아니면은 좀 생산적이지 않은 쪽으로 사용하는 게 사익이에요. 사적 관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만약에 이걸 사적으로 쓰면은 뭐 제가 무슨 말 할지 아시겠죠? 뭐 쾌락으로 가기 쉽고요. 그 다음에 자 요걸 연결시켜가지고 만약에 이렇게 쓴다, 이렇게 쓰면, 이거 쓰면 약간 이야기가 굉장히 그로테스크해져. 어떻게 되냐면은 내 내부에 갖고 있는 아픔이나 생각들을 내가 지식으로 만들어서 팔거나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이 안에서 막 복잡하게 있거든. 이 경자일주는, 이 경자는 여기 안에 정말 양들의 침묵 영화 한 편이 여기 들어있다고. 경자일주는 그거를 반드시 공익으로 밖으로 나올 때 이 승화를 시켜야 되거든. 그럼 우리가 승화를 시킨다라고 하는 거는 문학 작품이 될 수도 있고, 만약에 내가 여기 안에서 다 욕망이 막 드글드글 하는데 참고 막 바느질하고, 그죠? 바느질하고 내가 참아야 된다 하면서 책을 읽고 엉덩이를 의자에 딱 붙이고 앉아가지고 내가 참고 글 쓰고 내가 신문 기사를 봤더니 막 여기서 올라오는 걸 난 참을 수 없어. 그래서 기자를 하고 이렇게 그걸 승화시키는 데는 반드시 17시간이라는 노동의 인내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이걸 공익으로 가면 내 내부의 재능, 요게 밖으로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를 아주 싹 나와서 여기서 화가 나거나 뭐 어떤 일이 있으면 여기서 막 이 안에 온 양들의 침묵서부터 막 지옥, 막 어떤 막 드라큘라, 막 살인자, 질투, 시기, 귀신 소리, 여기 안에 막 여기서 끌어오른다고. 경자는. 네, 그게 어떻게 된다? 사적으로 쓰면 미친 짓이 나오는데 이거를 내가 참고 승화해서 적어도 하루에 17시간 노동의 이 인내의 이 책상 앞에 내 벽에, 사방에 막힌 벽에 쫙 앉아서 17시간을 참아야 한다, 참아야 하면서 뭐 바느질을 하든지 된장찌개를 만들든지. 경자일주 분들 중에서 디자이너도 많고 정말 뛰어나거든요. 막 요리사도 많고 직업인으로서. 그게 다 어떻게 나온 거냐면요,
17시간의 상처, 가슴 아파, 눈물 짜고 여기서 참으면서 이걸 어떻게 하냐면 그걸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책상 앞에 딱 카페에 딱 앉아가지고 참아야 되냐 하면서 무아지경에 몰입돼가지고 막 순식간에 책 한 권이 나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관건이야. 과연 경자일주는 이거 할 수 있냐는 거야. 사마리아는 취미가 17시간 책상에 앉아 있는 건데 저는 경자가 아니라서 잘하는가 봐요. 정작 해당되는 사람은 얼마나 여기서 끓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의 작품이나 누군가의 것에 우리가 항상 감사하고 그 사람이 매일 17시간 동안 여기에 갇혀 있다. 이게 뭐다? 이걸 우리가 상관이라고 하는 거야. 상관. 제가 항상 경자를 파동의 인간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파동. 뭐냐? 이렇게 만약에 어떤 요렇게 그 실험실이 있다고 칩시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요렇게 이제 무슨 레이저를 쏴. 빛을 여기서 쏴. 그러면 이제 여기를 관통하지, 그지? 이걸 관통해가지고 요 벽면에 이게 입자가 이렇게 번지는 거야. 아시겠죠? 어떤 요 실험실에서 이렇게 조그만 구멍에. 그래서 여기가 슝 해서 여기가 파동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실험한다 치었었을 때 요게 바로 상관이요. 요렇게 빛을 쏴서 이게 어떻게 되는지 보는 거, 이거를 우리가 식신이라 하고, 요게 해서 자 결과가 나왔어. 요걸 우리가 편제라고 하는 거야. 응? 그러면 상관이라고 하는 거는 상관을 사주에까 뭐 신의 일주든지 상관을 이렇게 깔고 있는 사람이, 상관밭에 있는 사람들은 뭘 하는, 어떻게 하면 인생을 풀어나갈 수 있느냐, 답이 다 나온 거예요. 내가 밀폐된 방에서 열받아가지고 열받아서 막 다 죽이고 싶지만 참고 그거를 이게 상관이야. 특히 갑오일주처럼 화 말고 경자 신해, 뭐 신축은 상관 아니지만 밑에 수 식신이지만 아무튼 금수가 이런 거야. 그런데 아시겠죠?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공익으로 쓰면은 그러한 위대한 작품이 나오지. 예. 자, 그런데 이거를 죽을 때 100살에 죽으면 죽을 때까지 이렇게 살 수가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사람이니까. 그러면 뭐 언제는 좀 놀겠지. 그치? 그러면은 이제 내가 이거를 만약에 이 어떤 내 내부의 어떤 재능이 밖으로 이렇게 확 잘 나오는데 그거를 함부로 써질렸다가는 굉장히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이건 이제 어떤 사익으로 쓸 때. 그러니까 우리가 17시간 노동하면 좋은데 뭐 정상 약간 현삼이 아닌 이상에는 어떻게 그걸 100살까지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풀어진다고, 이게. 이 핀트가 풀리면 이제 오늘 좀 술 한잔 할까? 뭐 17시간 막 한 책을 냈어. 막 베스트셀러가 됐어. 막 이래가지고 막 내가 만든 장이 17시간 계속 경자일주는 영화를 만든다거나 경자일주는 17시간 막 김치를 하고 막 이런 거야. 경자일주는 그게 이 안에 온통 내공이 들어가 있는 음식이라든지 어떤 그 발효 음식이라든지 이런 거거든. 자, 아무튼 근데 이거를 사익으로 쓸 때가 있다고. 그죠? 그럴 때 어떻게 된다? 동족을 만나. 자, 무슨 뜻이냐면 요 안에 있던 이 악마가 조금이라도 긴장이 풀리잖아? 그러면 이게 밖으로 나와.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악마가 이렇게 머리카락처럼, 물론 사람들의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 기운이 막 여기에 있어. 그래서 조금이라도 핀트가 풀리면 경자일주가 이렇게 가지. 가면
길거리 이렇게 맞은편에서 이렇게 오는 사람들 중에 걔네들 중에 요 안에 요 아주 악마가 있는데 요게 이제 밖으로 나온 걸 덜렁덜렁 달고 다니는 이 무의식을 그냥 덜렁덜렁 달고 다니는 그 놈과 그 여자가 하고 눈이 맞는다 이거야. 혹은 꼭 성적인 게 아니라면 이 안에 있는 것들이 나와져 있는 슬픈 사연이라든지 이 안에 있는 걸 오늘 내가 한번 이 세상에 그 나쁜 놈들을 내가 처벌해야겠어 라고 하는 게 그냥 가끔씩 빗장이 풀면 너덜너덜 아시겠죠? 그래서 항상 이 방심이 금물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 자,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공익으로 쓰면 어떨까? 똑같은 거야. 공익으로 쓰면 어떤 거냐면 내가 참고 17시간 내가 정말 하든가 뭐 운동을 하든지 내가 뭔가 목표를 하는 게 있어. 그래서 경자일주는 직업을 잡을 때 쓸데없는 거를 하시는 게 아니고 내가 어렸을 때부터 속상해가지고 막 괴로울 때 집어들었던 그것이 당신의 직업이다 이거야. 내가 속상해서 할 때 내가 뜨개질을 했으면 당신은 훌륭한 재단사가 될 것이고 내가 속상했었을 때 내가 일기를 썼다면 당신은 방송 작가가 될 수 있을 거다. 근데 이제 이걸 공익으로 썼다고 했었을 때 마찬가지로 내 책을 알아봐주고 나의 이 고민이 어쩜 이렇게 나의 고민하고 똑같지? 라고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팬들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러한 동족을 만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경자일주는 우리가 제 유튜브에 보면은 제가 경자년에 대해서 예측해 놓은 게 있어요. 우한 제가 얘기하면서 찾아보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경자일주는 만약에 이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많겠죠. 경자년에 태어난 경자년에 2020년에 아이를 이렇게 출산했다든지 아니면은 뭐 경자일주 자녀분이 있으면 있잖아요. 그 아이에게 첫째, 이건 어른한테도 해당되는 얘기예요. 그죠? 첫째 뭐냐면 방 청소. 철저하게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엄마 손이 아닌 직접 치울 수 있도록 방 청소, 뭐 천정, 화장실 뭐 이런 거를 막 시킨 다음에 뭐 포상을 해준 뭐 게임 사준다든지 그죠? 옷도 사준다든지 어떤 방 청소. 두 번째, 그다음에 17시간은 좀 어린이한테 좀 심한가? 뭐 어린이는 그렇게 못하겠지만 아무튼 고도의 어떤 집중력을 요하는 뭐 취미 생활도 좋고 그렇게 교육을 시키세요. 그래서 걔가 뭐를 몰입하는지를 봐야 돼. 그래서 경자년에 우리 다 집에 있었잖아요. 너무 놀랍지 않나요? 그래서 경자일주는 인생을 어디 바깥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이 내부 개혁이거든요. 내부 개혁이거든. 그래서 그 아이가 뭐 하다못해 내가 그 아이가 뭐 머리핀을 자꾸 만진다 그러면 그 머리핀을 다 사주고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너가 어떤 정리를 어떻게 한번 해볼래? 뭐 이런 거 있잖아. 뭔가 그 어떤 하나에 몰입해서 장시간 동안 함께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시면 돼요. 그리고 그런 게 있는지 옆에서 보시면 돼요. 그것에서 다 인생이 결정되는 거예요. 이런 아이를 여러 명 애들한테 같이 넣어놓고 공부를 그는 완전히 이 학원을 사교육을 보내? 이거 완전히 애를 악마의 소굴로 집어넣는 거야. 그래서 항상 그 다음에 어떤 그 의식주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셔야 돼요. 어른도 마찬가지, 경자일주 어른도 이렇게 항상 기초적인 거예요. 의식주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래서 일부러 애를 좀 뭐랄까 가난하게 키울 필요는 없지만 먼저 부모님이 모범이 돼서 이렇게 그 아주 타이트한 삶을
예를 들면은 절약, 근검 절약. 그 다음에 뭐, 어머니가 먼저 뭐 5시간 동안 운동을 한다든지 이런 걸 보여주셔야지. 그리고 이제 항상 경자일주는 힘드실 때, 야, 이런 생각을 하세요. 아침에 세수하실 때 항상 수돗물이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자는 항상 집에 있거든. 그러니까 수돗물 주셔서 감사합니다. 좀 사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돗물이 나와서 저도 이렇게 드라이도 하고 그죠? 오늘 드라이도 하고 화장도 하고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수돗물만 나와도 우리는 부자예요. 우리는 부자예요. 부자. 그쵸? 얼마나 행복해. 저는 하루하루가 너무 행복해요. 화장을 할 수 있잖아. 여기 얼굴에 기미도 가리고. 그러한 어떤 이 밥 한 공기, 왕후의 밥, 거리내찬, 요런 교육을 시키셔야 되는데, 과연 정말 인생이란 너무 신기해서, 우리 경자일주는 이 근검절약하지 않는 사치스러운 부모를 만약에 만났다면 정말 이거 만난다 이거야. 양마의 속삭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사회적으로 봤었을 때 어떤 직업적으로 봤었을 때도 경자는 예를 들면 수학과나 물리학과나 어떤 이런 기초로에 관심이 있지. 우리가 흔히 그냥 약간 좀 불필요한 거보다는 아주 기초 학문이 좋죠. 그죠? 그다음에 산업도 에너지, 석유, 연탄, 석탄, 광물, 혹은 어떤 것에 처안을 설계하는 일이라든지, 페미니스트라든지, 뭔가 어떤 그런 기본적인 거를 내가 직접 해보고 싶다거든요. 그래서 항상 어떤 일을 할 때, 근데 그 정자일주는 이 안에서 다 갖고 있다는 거야. 이걸 어떻게 끌어서 쓸 것인가예요. 그래서 이걸 내변에서 나오는데 그 과정은 어떤 걸 상징하냐면 경자일주는 오랜 시간 나만의 책상이나 벽에 갇혀서 발을 동동 구르면서 왜 안 되지? 난 할 수 있어? 하면서 1시간, 2시간 자기를 묶어놓고 한번 견뎌서 뭐해 해보세요. 너무 빠른 속도로 할 수 있어. 근데 그거를 못 하거든요. 근데 이제 요 경자일주가 내년에 아마 자기의 그 고민 이제는 17시간 앉아 있을 수 있어. 경자일주가 이렇게 막 혼돈스럽지 않아. 그래서 어떤 자기의 생각을 이렇게 한번 현실화할 수 있는 그 인내심이 많이 길러질 것이다. 이렇게 경자일주 해봤습니다.